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략한 자기소개를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상담 수련 감독 전문가입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과 테라피를 전공하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대안학교인 대구 상록학교 교장이기도 합니다. 이정희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예, 이곳은 교육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교류분석협회 교류분석 심리상담센터라는 기관입니다. 전국에 심리상담 하시는 선생님들이 최신 이론이나 상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시기와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29살 무렵인 1993년도부터 친한 형님의 권유로 야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 13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또 밤에는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또한 어떤 친구는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를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번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류분석이라는 학문의 최고 권위자이신 정덕규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죠.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그분이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교류분석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교류분석이란 건 뭔가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이드라는 분,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제자인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심리학자인데요. 트랜잭셔널 아날리시스, 보통 TA라고 하는데 개인의 자아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 동기를 찾아서 또 원인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건강한 정신세계를 만드는 체계적인 심리상담 이론입니다. 현재 직업을 선택하실 때 뭔가 해프닝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기존에 저는 사회복지 사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도 인본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이 필요했지만 사실 상담 쪽 영역은 인본주의 정신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좀 컸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컸습니다. 몇 번 도망도 가봤고요. 근데 결국 다시 상담의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게 된 건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제 생활 기록부에 보면 장래 희망에 군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 직업이 군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건 제가 정한 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꿈이었고 어머니의 꿈이었죠. 저는 고등학교 가서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꿈이 일단 군인은 아니라는 거. 한마디로 제대로 설정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었죠.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학교 생활이나 뭐 성적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성적을 물어서 되게 민망하네요.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굉장히 자존감 낮은 아이였어요. 또 심지어 학교를 이렇게 가지 않아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또 표시나지 않는 그런 아이였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부도 잘 못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그런 아이였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과거, 미래가 또 서서히 그려지더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삶의 하얀 도화지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서 제 삶의 포인트를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차츰 도화지의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가서 이제 삶의 포인트에 색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성적도 중요합니다.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성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성적을 올리기 위한 비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웃는 거죠. 그리고 공감하는 겁니다. 친구를 공감한다는 것은 친구가 내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감하고 동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만이 친구와의 관계 성적을 올리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못했으니까 그걸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래도 그래요. 성적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되게 형편없는 성적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수미양가로 나눈다면 평균 미 정도. 그리고 중학교 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친구와의 관계 성적이 좋아질 무렵인 중학교 3학년 무렵 정도 가니까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수미양가 중에 수 정도, 보통 정도를 했고요. 대학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그 바탕을 깔았던 거죠. 그래서 시작은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친구 관계가 형성되면서 학교 성적은 자연히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학교로? 당연히 중학교 2학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죠. 너무 재밌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았고, 특히 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역사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관을 공부하는 건데 실제 행동들은 역사관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여행 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를 찾아서 전국을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많았고요. 다시 또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민족정기역사관에다가 지금의 저의 사상과 철학을 한번 덧붙여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서 포기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포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고 있고 또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요. 딱히 포기한 건 없고 대신 얻은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얻은 것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얻음이 컸겠죠. 그리고 자존감의 향상은 부수적으로 따라왔고요. 이 직업을 가지면서 뭔가 생긴 직업병 같은 건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 상담이 주 전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눈에 자꾸 보여요. 저 친구의 고민은 뭘까라고 이렇게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까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 얻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례지만 연봉으로 뭔가 물질적인 거를 어떤 거를 사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포르쉐 한 대 정도는 연봉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요? 그리고 붕어빵을 산다면 3개 1,000원짜리를 산다면 한 45만 개? 짬뽕이 한 7,000원 하죠? 네. 짬뽕을 산다면 한 2만 그릇 정도는 이야. 살 수 있으니 짬뽕이나 붕어빵을 먹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난 후에 주변 분들한테서 뭔가 질문들이 자꾸 올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주로 이렇게 오나요? 많은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심리 상담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심리 상담사는요, 대학에서 상담학이나 또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런 전문 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쌤 같은 수련 감독 전문가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다음에 비로소 상담을 시작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심리 상담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라고 답변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면은 학생들이 많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직업을 학생들에게 딱 추천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먼저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상담사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직업입니다. 저희는 대상자 대부분이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인데 상담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상담사의 자긍심을 갖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이나 개인, 지역사회,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점으로는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는요, 자기 본인이 정제되지 못한 심리 상태에서는 내담자에게 정상적인 에너지 공급이 되지 못합니다. 상담사는요, 언제나 명료한 정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수련 과정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에 또 이론 공부를 하고 수련 과정을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과 적성에 따라 많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 설정할 때 많은 적성 검사, 또 성격 검사, 그리고 주변 상담사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역할이 많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센터장도 하고 있고 대안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 다른 직장인들과는 좀 다른 패턴을 갖고 있죠. 한 6시쯤, 오전 6시쯤에 이곳 센터에 출근을 합니다.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또 적합한 상담사를 내담자와 매칭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시 정도에 다시 학교로 가서 학교 행정 업무를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대학 특강이나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의 경우 이곳 센터에서 오전 상담 내용을 통해 상담사들과 토론도 하고 제가 슈퍼바이징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심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또래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작업을 하죠. 저는 법무부에서 위탁받은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법원 상담실을 가기도 하고 또 가정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지역의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하고 협약을 이렇게 맺은 기관에서 또 상담사 과정을 진행하는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집에 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지만 주말에는 너무너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매력 있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행복하시나요? I'm very very happy.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현재 이 상담사라는 직업으로 대표님만의 그 특별한 취미 생활은 어떤 것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제 취미를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화낼 것 같아요. 저는 글 쓰고 책 읽고 논문 쓰는 게 취미라서 너무너무 죄송한 이야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프 혹은 일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셨나요? 많죠. 저도 월요일 아침이면 나오기 싫고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교장이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어서 늘 가기도 합니다. 저를 기다리는 많은 학생들, 또 내담자들, 수련생들, 그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요, 슬럼프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 슬럼프를 해결합니다. 대표님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각오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수양을 각오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또 명료한 가치관과 자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직자 정도의 도덕성 또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학생들이 대표님의 직업을 가지고 나서 얻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아 실현, 자기 효능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구름입니다. 무형의 가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직업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후에 현존하는 직업의 30%가 사라진다고 하죠. 하지만 심리상담사는 오히려 유망 직종으로 더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상담사시잖아요. 네. 그럼 상담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나요? 우리 심리상담사들은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난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 특성상 인물을 분석하고 행동 동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그 인물의 행동과 과거 그리고 미래를 분석해서 유사한 사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레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껏 보신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나타낸 건데 우리는 학생들이 또는 학생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영화들, 한국 영화가 되었던 외국 영화가 되었던 드라마가 되었던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런 드라마를 한 번쯤 또는 가족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딱 한 가지 소원을 이루실 수 있다면 사실은 소원이 한 100개도 넘는데 한 가지만 택하라니 야속하네요. 그래요. 지금 현재의 소원이라면 한계가 있겠죠. 질병 없는 세상이 좀 되어 달라라는 거. 하나만 고르라니까 야속합니다. 찬스해서 하나만 더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청소년기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딸아이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빌어볼게요.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얻어오셨는지요? 무엇을 남기거나 저는 준 게 없습니다. 혹시 남겼다면 초코파이 빈 봉지를 남겼겠죠. 그곳에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 아이들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이렇게 사고는 났지만 열심히 반성하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랑을 얻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서로 나누고 터득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러 간 저희들 또한 아이들의 그 순수한 사랑을 가득 받아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 진로를 선택하는 팁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자신의 성격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노력은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성격과 다른 진로를 이렇게 택한 경우에 나중에 포기하거나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둘째는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많은 호기심과 또 정보도 파악하고 또 전문가들의 강의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많이 즐겨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Always be ambitious. 여러분 야망을 가지십시오. 하얀 도화지 위에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Always be ambitious.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소년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